그러면 이 정도전에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 정몽주는 이방원에게 죽게 돼요. 어디서 선주교에서 이제 죽게 되죠. 이때 이제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방원이가 정도전과 함께,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정도전과 함께 이제 조선을 건국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 왕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죠. 바꿔야 돼. 어떤 고려를 뭔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신진 세력과 같이 하려고는 하지만 왕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하지만 정몽주는 하질 않습니다. 그때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이제 읊었던 시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죠?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누리리라. 그래서 왕이 바뀌면 어떠냐 이거죠. 이랬던 저랬던 좋은 일에 우리 다 같이 얽혀서 좋은 세상에서 좋게 우리 같이 천년만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몽주는 거기에 해답으로 이제 단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담신가에서 보면 정몽주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신으로서 정말 이 시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100번을 죽어도 그 골이 진토돼서 넋이 있든 없든 내가 향하는 그 왕에 대한 어떤 이 고려에 대한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혁명의 새로운 왕국을 일어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도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새롭게 나라를 바꾸고 나고 보니까 다시 정도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정몽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정말 이 조선을 위해서 충신으로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몽주는 충신으로 다시 부각이 됩니다. 죽었지만. 그래서 조선왕조 창건 후에는 이 정몽주를 충신으로 이제 숭상을 하게 되고요. 정몽주가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고려주의 충절을 지킨 비장한 인물로 평가를 받죠. 그에 반해서 정도전은 어떻습니까? 반역자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도전이가 결국엔 이방원 싸움에서 지게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권력투쟁에서 실패한 결국에는 정객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조선 왕조의 이제 보수적인 성격을 자체를 이제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전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정몽주보다 이 정도전이가 우리에게 많이 부각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떠나서 이 정도전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그러면 처음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유배 갔던 그래서 정도전이가 당시 이제 유배 가서 어떤 생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서 우왕이 즉위하고 이제 전국이 이제 이인님이 이제 권력이 있는 권력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잡게 되죠. 이때 이제 원나라 사신이 오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정도전이가 이 마중을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도전은 이걸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나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전 유배지가 지금 현재 전남 나주 다시면 운봉리 이제 백동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정도전은 유배 생활하면서 느낀 게 많죠. 그 느낀 거를 좀 적어놓은 보면 답전보라는 책이 있어요. 정도전에 답전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아비부자인데 요거 이제 보로 읽습니다. 이거 읽을 때는. 그래서 농부에게 이제 답한 건데, 농부에게 답한 내용인데, 정도전은 유배 이 생활 중에 하루는 이제 들판을 걷다가 들판에다 동네에 이제 노인이죠. 그 동네에 노인을 만나서 이제 꾸지람을 이제 듣게 됩니다. 당대 노인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회가 국민들에게, 민중들에게 얼마나 한이 맺혔고 얼마나 뼈아프고 있다는 것을 이 답전보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뒤에 제가 또 한번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낡은 권력을 뒤엎는 혁명의 시대적 어떤 것이 이제 했다고 보고 이제 도레섬을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들에서 김매는 이게 늙은 농부와 만나서 서로 주고받던 내용을 기술한 형식이 이제 답전보예요. 그래서 고려 말에 이제 민중들의 서류를 알려주는 하여튼 귀중한 문헌이라 하겠는데요. 이 답전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루는 이제 시골에 이제 귀양간 정도전 여기 마을에 이제 한 농부가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가 이제 마시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정도전을 딱 보고 그러는 거죠. 야 이놈아,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정도전이가 인사했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 이놈아, 너는 이제 옷 입은 게 보니까 근사하다 이거죠. 이제 옷도 잘 입었고 이제 보니까 손도 발도 안 투고 이제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보기에 이런 유배 생활을 올만한 이 깊은 곳에, 이런 곳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쉽게 해서 지금 얘기하면 아주 이런 시골 촌구석에 서울 깔끔한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깊은 게 웬만해서는 오질 않는데, 너는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벼슬이 있는 놈이구나. 근데 그런 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죄지었을 때나 이런데 오는 곳이다. 너 죄지은 놈 맞지?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너는 이제 무언 죄를 져서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내가 이제 너 딱 보니까 이제 아부나 하고 자리나 얻으려고 그런 놈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넌 세상을 완전히 뒤엎으려는 아주 높은 위에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갈 협박이나 해가지고 세상을 다시 뒤엎어 보려고 어떤 그런 놈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이 그래요. 너는 딱 보니까 내가 이제 딱 보니까 너 세상도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다가 이렇게 유배까지 온 놈이구만. 딱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이 노인이 너는 이렇게 죄를 져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 그래도
이 나라가 아주 후하게 너한테 했나 보구나. 이놈아.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얘기하면서 그 공부를 많이 한 그 어떤 그 단어를 써가면서 또 뭐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전이가 이 노인한테 이 노인은 보통 노인이 아니구나. 공부도 많이 했고 훌륭한 이런 그 노인이 이렇게 까지 혼내 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도전은 이 유배 생활하면서 많은 그 어떤 뭐 느낌을 받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꿈을 정도전은 이제 새롭게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전이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어떤 그 조선의 뭐 헌법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조선 경국전이라는 이제 그것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그 새로운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정도전은 이 조선을 이렇게 유교 국가죠. 유교지 성리학의 이제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을 통해서 어떤 통치를 하고 어떤 규범을 이제 체계화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정도전은 주나라의 제도인 이제 줄의 육전 체제를 이제 모범으로 삼아서 조선 현실에 맞게끔 그거를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 경국정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서론에 이제 크게 보면 정보이 왕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호, 정국본, 세계, 교과서의 5항으로 나눠서 국가 형성에 이제 기틀을 논하는 게 되는데 그 육전은 보통 이제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 이렇게 육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가 얘기한 이런 육전과 그 다음에 또 정보위를 보게 되면 정보위를 보게 되면요. 군주의 그 그러니까 정보위 뜻이 그거예요. 군주는 바로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위는 조선경국전은 후에 성종 때 그 경국대전의 어떤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요. 천지의 큰 덕은 생이라고 하고 성인의 가장 큰 보배는 쓴다는 거죠. 위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이 위를 지킬지 가로되 그것은 바로 인이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 바로 쓰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백성들의 인한 마음으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자 왕은 뭐예요? 인한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보위라는 이런 마음을 서야 된다고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전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몽주가 준 맹자에 대해서 이제 맹자 사상이 이제 그 유배에서 공부를 깊게 하면서 맹자 사상이 깊게 배어 있는데요. 정도전은 25대 그 심효살이 하면서 맹자에게 맹자를 이게 이제 정몽주가 갖다 줬다고 그랬죠. 이 심효살이가 그 3년 동안 그 묘 앞에서 계속해서 공경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이런 걸 이제 심효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맹자를 읽으면서 어떤 혁명 사상을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맹자 책의 내용을 보면 맹자 왕의 한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진리를 침해한 자는 도적이라고 하고 의리를 침해한 자는 잔인하다고 하니 잔인하고 도적질한 자를 그냥 한 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들었지 임금을 죽였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한 번은 이 양해왕이 맹자하고 같이 거닐면서 양해왕이 이제 맹자에게 물어요. 아니 옛날 선대에 세상에 왕을 죽였다는 뭐 말이 있다면서요? 물으니까 이제 맹자가 그 말을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왕을 죽인 게 아니고 한 명의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왕다워야 왕이지. 이렇게 뭐 나쁜 사람 거 뺏고 의리도 하고 나쁜 사람을 왕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 왕답지 않은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런 말이 이 맹자 편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도 잔인한 짓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끌어내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도전의 업적에서 또 큰 것은 또 이 성리학을 들고 나오게 된 계기가 정도전은 이 조선시대는 이제 불교를 비판한 성리학의 국가죠. 근데 고려 때는 이제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전이가 이 고려 말에 이렇게 썩게 되게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당나라 때 불교가 이제 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이 당나라 때도 이제 불교가 대단했는데 지금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려도 이 불교로. 근데 이 당나라 때 이 불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주의가 송나라 때 송나라 때 들고 나온 게 성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을 갖다가 새롭게 이 불교도 고려도 하니까는 힘드니까 당나라처럼 새롭게 당나라가 송나라를 세운 것처럼 고려는 조선을 세우면서 이 성리학을 끌어다 쓴 것이다. 이렇게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불교를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까 불교를 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 이 삼봉 정도전은 이 불시잡변을 쓸 때 이방원한테 이제 살해되기 전에 이게 3개월이에요. 3개월 전에 쓴 책이래요. 그러니까는 최후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불교의 아주 잡스러운 이론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불시잡변은 총 20편으로 되어 있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것들을 이 성리학으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도전은 여러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불시잡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시잡변 천지는 끊임없이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속에서 동일한 영혼 속의 지속이란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속속히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자편 그 1편에 보면 윤회지변이라는 게 있어요. 윤회설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천지간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아서 만물을 생하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은 녹여버린다. 없애기도 한다는 거죠. 녹여 없애기도 한다. 어떻게 해서 흩어진 것이 다시 똑같이 합쳐지고 이미 떠난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게 불교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숨을 쉬는데 내가 뱉어낸 공기가 들이마실 때 똑같이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또 써놓습니다. 그럼 내가 실험을 지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몸으로 실험을 해보겠는데, 내가 한숨을 들이키고 한번 내가 이렇게 숨을 들이켜서 내뿜으면 그게 기가 한번 나간다 합니다. 그러면 이 기를 일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숨을 들였다 마신 것을 일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뱉었던 내가 뱉던 숨이 다시 흡입하는, 똑같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내가 숨 한 번 쉴 때 공기를 이만큼 들여 마셨어요. 그럼 내가 뱉을 때 이게 그만큼 똑같이 나가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마실 때 똑같이 또 요거 들어오는 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도전은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깊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불교가 들어온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거라고 정도전은 본 거예요. 고려 왕조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이거 다 네 업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봉기에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뭔가 좀 이렇게 네 업보로 받아들이게끔 이런 종교를 가져와서 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혁명을 그런 쪽으로 봉쇄하는데 이용을 해서 당신들이 그러지 업보니까 나중에는 다시 좋게 태어나면, 지금 이 생에 이런 걸 참고 좋은 일을 자꾸 해서 살게 되면 나중에는 좋게 태어난다, 이런 걸로 위로를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교를 비판함으로써 이 왕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이 왕조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체제를 다 물리치고 이제는 뭔가 이런 왕은 왕권을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런 거였다고 정도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가 성례를 갖고 오는 이제 주작의 이제 도입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불교는 너무 이제 결국에는 이런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개인이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라면 유교는 그렇지가 않죠. 전체적인 그것이고 어떤 이런 정치 이념을 만들기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주자의 도입 목적은 새로운 사대부가 이런 관료 체계를 철저히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건데, 이런 이런 얘기 주자의 내용에 보면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내 몸이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는 것이고 사람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들은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전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관리가 이런 가치를 백성을 농민을 소중히 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성리학은 이런 정치 이념으로 좋은가 되기 때문에 끌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에 대한 전체적인 철학을 보게 되면은 신권 정치는 유교 이념으로 무장한 그 어떤 그 엘리트제 그 신하 집단이 통치의 주체죠. 이건 주체 세력이 되는 정치 주체입니다. 주체 세력이 되는 정치 형태의 구상이 너무 가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정도전은 이것을 그동안 이 왕권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이 왕의 이것을 너무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무장된 엘리트 이런 신하들 신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을 극도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반대한 이방원으로부터 이방원은 뭘 주장하냐면 중요한 절대 왕을 이제 했죠. 근데 이거를 너무 끌어내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방원에 의해서 비참히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형제까지 그리고 처남까지도 다 죽였고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시민의 세종이 즉위할 때도 영의주였던 권세를 이제 시문이 좀 이렇게 부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사신으로 가서 부리게 되니까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방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숙청 때문에 세종이 어떤 성군 정치를 펼 수 있었다.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종 등극 이후로는 너무 이렇게 죽이고 왕에 대한 어떤 할 때는 가차없이 죽였기 때문에 군말이 없었죠. 그래서 성균관 학자들도 꼼짝 못하고 왕에게 모두 순종하는 어떤 이런 기틀을 정도전이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 영향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 세조 때의 명신들은 대부분 이 정도전을 신봉한 이제 건금 밑에서 이런 집단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밑에서 배출한 이들이 정치적인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도전 틀대로 그래서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정도전이 왕권을 제약한 이래로 왕은 함부로 이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이런 제도 속에 묶이는 이런 일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도전은 엄청난 일을 했고 또 큰 철학을 심어서 조선이 오늘날 성리하게 쭉 이어진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쭉쭉 살펴봤는데요. 이 교재가 조금 앞뒤로 섞여 있다 보니까 설명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잘 판단해서 화면 보시면서 설명 내일 쭉 들으시면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